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필기 무조건 한 문제 먹고 가기, 이것도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수변전 설비를 해봤는데 보시는 분은 많이 없어도 찾으시는 분은 있더라고요. 전기기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문제씩 좋은 문제들, 꼭 풀었으면 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선정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풀기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상호 인덕턴스 문제입니다. 전기 자기에게 나오는 상호 인덕턴스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면적이 균일한 환상 철심의 권수 1000회인 A 코일과 권수 NB 회인 B 코일이 감겨져 있다.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100mH이고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20mH이고 결합 계수가 1일 때 B 코일의 권수 NB는 몇 회인가? 1번 100, 2번 200, 3번 300, 4번 400. 자, 옆에 제가 좀 써놨습니다. 요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만 알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쉬운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기에 나온 100, 1000회다, 100mH다, 뭐 20mH다, 결합 계수가 1이다. 보기도 100, 200, 300, 400. 이 나온 숫자들이 보면 되게 쉬운 숫자들이죠. 뭐 우리가 자주 봤던 9 곱하기 10의 9승,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 몇 승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10, 20, 30, 40, 1000, 100, 200, 300, 400. 비교적 쉬운 숫자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위도 보면 무슨 뭐 마이크로 이런 단어 없죠. 미리 이런 단어, 100mH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마이너스 몇 승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데도 이런 게 틀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틀리느냐? 쉬운데도 틀린 이유가 있죠. 틀린 이유는 인덕턴스는 아는데 상호 인덕턴스는 모를 수도 있어요. 공부를 이제 잘 하시는 분, 제 영상에 그런 분들 보시진 않겠죠. 인덕턴스는 알아. 근데 상호 인덕턴스를 모르는 거예요. 같은 인덕턴스 아닌가 해서 뭐 결합 계수 나오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 환산 요거는 뭐 그럴 분은 거의 없겠지만 이 한쪽만 미리를 요겁니다. 요거 한쪽만 100mH, 양쪽이 이제 20mH고 한쪽 100mH인데 수식을 적을 때 한쪽만 mH를 적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한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다 쳐도 보기에 나오는 숫자가 쉽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틀릴 수 있죠. 아무튼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 이유 대부분 쉽게 잘 푸실 겁니다.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는 못 푸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상호 인덕턴스랑 그냥 인덕턴스랑 구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인덕턴스 단계에서 진도가 안 나왔거나 공부는 했는데 상호 인덕턴스 잊어버렸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사실 이 문제에서 단위 환산 이런 거의 실수는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은 상호 인덕턴스 공식을 몰라서 그럴 겁니다. 공식이 4개가 있는데 이걸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결합계수가 1일 때 나오는데 결합계수 나와있죠. 결합계수에 이게 좀 집착하셔가지고 공식이 4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결합계수 쓰는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공식만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계수 알 것 같은 데서 거기서 그냥 시간 많이 끌리고 결국 못 푸는 그런 경우. 결합계수에 집착하니까. 이게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이런 데 걸리는 거예요. 자, 이 공식 보이십니까?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L2 평균 자로의 길이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N1 N2 뮤S N1 N2 그다음에 자기장분의 N1 N2 L1 곱하기 N1분의 N2 또는 L2 곱하기 N2분의 N1 공식 외울 때는 이러시는데 이제 이거는 잘 아는 분 공식 다 안다는 분들이 공식을 좀 이제 외운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에는 L1 L2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K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L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뮤S N1 N2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각기 이제 쓰임이 달라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건데 L만 이렇게 L분의 뮤S N1 N2 이렇게 외우시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잖아요. 밑에 있는 글자 보이시죠? L이 뭐냐면 평균 자로의 길이입니다. 평균 자로의 길이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N1 N2 뭐의 면적이냐? 요 솔레노이드의 면적이 솔레노이드의 단면적. 요게 나오면 솔레노이드의 상호 인덕턴스를 구한다 이거죠. 그다음 자기장분의 N1 N2 자기장이 나오고 건수비가 나오는데 이제 상호 인덕턴스 구하라. 그럼 이런 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1의 인덕턴스 주고 뭐 건수비 주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걸 구하시면 된다. 이런 것들로. 자, 이 공식 아시는 분 다 아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인터넷 강의의 맹점이에요. 이거 내가 떠들어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지 말고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고 찾아가 보십시오. 자기가 써놨던 공식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정리해놨던 공책 그런 데다가 어디다 적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게 써져 있는지 그 상호 인덕턴스 부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인덕턴스 부분에 인덕턴스 뒤에 상호 인덕턴스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빨리 찾아보시죠.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빨리 찾아가서 찾아보십시오. 자기가 정리하는 게 없다. 나 공책 필기 안 했다. 뭐 자랑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교재라도 찾아보십시오. 교재 자기가 봤던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찾아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로 이론인지 전자기학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지금 전자기학 과목이고 그 중에 전자기학 중에 자개 부분에 인덕턴스 부분에 상호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교재나 자기 정리해놨던 곳에 뭐라 적혀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상호 인덕턴스가 뭐라 돼 있는지 분명히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면 적어놨을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요거 적혀 있습니까?
공식이 요거랑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몇 개 적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외우셔야죠. 외워보십시오. 혼자 중얼거리든 쓰든 외우셔야 돼요. 외웠으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 외우신 분들은 스페이스바 눌러놓고 빨리 외우러 가십시오. 뭐 입으로 떠들든 손으로 쓰든 하여튼 해보시고, 이게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게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빈 노트 꺼내가지고 빈 연습장에다가 상호 인덕턴스는 해갖고 공식 다 외웠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못 쓰고 이러면 집에 못 가시는 겁니다. 이거 외울 때까지 공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알면 한 문제 무조건 맞추는 거고, 이거 모르면 그냥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 5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웬만하면 5개 다 외우십시오. 어렵지도 않아요. 진짜 못 외우겠다 그러면 이거 평균 솔레노이드 이 부분은 빼셔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 외워두십시오. 몇 개 안 돼요. 지금 빨리 암기하십시오.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이건 외우기 쉬우실 겁니다. 스페이스바 눌러놓고 빨리 암기하러 가십시오. 암기하셨다 치고, 암기하셨으니까 뭔 공식을 써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암기하셨죠? 이제 암기하셨다 보고 뭔 공식을 쓰셔야 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권수가 1000이다. 권수가 뭐죠? n이죠. n. a 코일이다. na겠죠. na. na가 1000이다. 권수가 nb 회인 b 코일이다. NANB,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돼가지고, NANB 감겨져 있다. a 코일 자기 인덕턴스 나오죠. 100mH이고 코일 사이 상호 인덕턴스 주네, 그죠? 상호 인덕턴스가 20mH이고 결합 개수가 이럴 때 권수 B는 몇 회인가? 지금 권수 B를 묻는 걸 물었죠. 이 권수 B가 나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요거 나와 있죠. 요거 나와 있죠. 요거 그 공식이죠. 그 공식인데, 요거 보면 나와 있는 게, 요건 안 줬으니까 요거 못 쓰죠. 요것도 요거 안 줬으니까 못 쓰고,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겠네, 그죠?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 요거 줬으니까, 그러면 근데 결합계수도 나와 있네요. 결합계수, 이거 쓰면 되겠다, 그죠? 안 되죠, 그죠? 이거 쓰면 요 공식 쓰셔야죠. 요 공식. 자, 요 공식 써서 여기 나온 대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정리하셔서 그냥 푸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까 쉬운 문제를 그랬죠. 왜 쉬운 문제냐? 지금 이게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결합계수를 맨 마지막에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공식 바로 떠올려서 이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실까봐 권수를 먼저 줬잖아요. 질문도 권수잖아요. 계속 처음에도 권수고 마지막에도 권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진짜 쉽다고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출제자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이 결합계수에 헷갈리지 않게, 함정에 빠지지 않게 친절하게 처음 권수 마지막 권수까지 물어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공식을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출제자 참 상냥한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공식은 요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요 공식이죠. 요거 식을, 이 풀이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돼요. 이거 끝나고 나면 한번 해보시오, 혼자서. 자, 요런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계산기 두드리면 되고, 이게 수학을 좀 하신 분들은 이거 풀 수 있을 텐데 수학을 못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수학 포기하시는 형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 푸시는 분은 푸시면 돼요. 뭐 푸는 거는 뭐 제가 푸는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리헬리 똑같아서 이 는 표시 양쪽에는 이 다 곱하기로 돼 있죠. 요 100 곱하기 나누기도 곱해줍니다. 이거는 숫자 하나밖에 없고, 자, 곱하기로 돼 있으면 이 두 개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있으면 없애버리면, 그럼 10 똑같죠? 10 똑같죠? 자, 여기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고, 자, 그러면 결국은 다 날라가잖아요. 다 날라가고. 그럼 1 있고 1은 뭐 없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2는 100분의 n2. 그럼 n2는 뭐다? n2는 요게 여기로 가면 곱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n2는 200이다. 요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자, 그대로 하는 거, 제가 하는 그대로 똑같이 외우시오. 미리엘리 똑같네. 약분 0 약분 10 약분 2 100. 요거는 이쪽에 나눴으면 이쪽 곱하는 거. 그래서 200.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외우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댓글 달아주고,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든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풀이도 사실 이것도 보면 좀 쉽게 나온 편입니다. 뭐 계산기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더 안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3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첫 번째, 이 새끼가 얼마나 잘 가르치지 한번 보자. 이 유튜브 새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오신 분.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몰라서 오신 분들. 나는 이제 전기기사 하고 싶은데 한번 이게 문제 어떻게 푸는지 뭐 몰라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 누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 누르신 분들은 바로 보자마자 나가셨을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듣고 아마 나가시겠죠. 이 새끼 뭐 잘 못 가르치네, 잘 가르치네 하면서 나가셨어요. 이걸 잘 몰랐었던 분들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용어를 좀 익숙하게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인덕턴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상호 인덕턴스 문제를 배웠지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기 전에 우리 인덕턴스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그림 보이시는 거, 요런 거, 요게 인덕턴스입니다. 처음에 인덕턴스를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게 뭐 하는 거냐? 뭐 써놨죠. 자석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석을. 이런 게 생긴 게 뭐 연달아 2개 있다. 그러면 가까이 있다 또. 그때 이제 상호간에 뭐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에 혼자 처박혀 있다가 뭐 혹시라도 이쁜 여자라도 또 오게 되면 딱 분위기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형님들 뭐 이상한 아재 개그라도 해가지고 여자한테 좀 어떻게 관심 끌어보려다가 이상한 아재 개그에서 여자 기분이 좀 뭐가 다졌다 그러면 여자가 벌레부터 쳐다볼 거 아닙니까? 막 눈으로 욕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누가 들어왔어. 그 이상한 분위기 느끼잖아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느낀 분위기가 그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인덕턴스라는 게 자석을 만드는 그런 힘입니다. 자석을 만드는 능력. 인덕턴스가 크다. 그럼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겁니다. 인덕턴스가 작다. 작은 좀 힘이 약한 자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 강력한 자석 여러분들 잘 보신 적 없을 텐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폐차장 같은 데서 자석으로 이게 덜컥 이게 차를 이렇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어디 지점으로 가서 탁 떨어뜨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자석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뭐 문 같은 데 있잖아요. 보안 카드 되면 열리는 문, 거기도 다 자석이 쓰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연락을 하면 잘 안 열리는데 그게 이제 강력한 자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듯이 자석을 만드는 그런 게 인덕터입니다. 전기라는 사람들한테는 변압기, 모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덕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변압기, 모터 이게 다 자석으로 전기를 변압하고 이런 거거든요. 모터도 자석이 있어야지 모터가 회전할 거 아닙니까? 참고로 임피던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인덕턴스 얘기하다 무슨 임피던스 빠지냐 사람 헷갈리게. 저항이 있고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왜 이게 사람 귀찮게 이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류에서는 이 인덕터에다가 전류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 방해하는 저항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그 정부에 있는 그냥 저항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요거를 리액턴스라고 따로 단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항은 따로 있고 저항은 레지스턴스고 요거는 리액턴스라고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저항하고 리액턴스하고 합쳐서 요거를 임피던스라고 하는 겁니다. 진유 같은 경우에는 저항 없이 자석만 잘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교류전기 있잖아요. 우리 220V AC 요구에서는 요 인덕터를 만나면 저항이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 그래도 설명을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기 쉽게 그냥 듣고 넘어가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보시면 이제 뱅글뱅글 감겨 있죠. 이렇게 뱅글뱅글 전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가면 힘들잖아요. 가기 싫잖아요. 우리도 이런데 그래서 저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 지금 학문하는 거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얘가 자꾸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이를.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전기나 사람이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고 싶지 뭐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고 하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는데 가기 싫다 이런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리액턴스라 그런다. 모르면 외우시오. 그냥 이런 거에 저항은 리액턴스다. 인덕턴스에 관해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더 궁금한 분은 자기 교재표에서 한번 찾아보시오.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뭐 요 관련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뭐 리액턴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공부 못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나머지 이것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소규모 우리 핸드폰 같은 데도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뱅글뱅글 도니까 전류가 늦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류가 늦다. 자,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걸로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